네, 안녕하세요. 로로쌤TV의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투여가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가 임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 이제 투여했으니까 조금 기간은 남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이, 어, 벌써 오늘만 해도 지금 한 20%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0%, 셀트리온 제약은 거의 상한가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인데, 오늘, 들린 소식으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죠. 그래서 이제 CTPO 이 글로벌 임상 이상 327명 모두 투약을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우리나라는 워낙 적었었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 모집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임상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투여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기존에 그러면은 임상 1상 결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18명 대상으로 해서 약물 투여 후 증상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위약군 대비해서 그래서 44%나 축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 기간이 단축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임상 이상 같은 경우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은 이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기존부터 얘기했으니까 이게 목표가 연내라고 하는데 연내가 됐던 내년이 내년 초가 됐던 일단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송도에서 9월부터 이제 공정검증 배치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10만 명 정도의 치료제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백신은 아마 상반기까지 이제 구입할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하반기 정도의 안정성이랑 다 확인하고 또 저렴한 백신 쪽으로 해서 구입하는 계획이다라고 보이는데 치료제만 잘 나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 같은 경우가 항체 치료제로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는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임상 중단한 부분이 중증 이상, 중등도 이상 환자들 대상으로 우리의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중단되고 이제 초기 경증 환자 쪽부터 이제 받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증이 아니고 경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초기에 잡으면은 항체 치료제가 효과가 좋을 것이다로 초반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오히려 재조명 받는다라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공장 증설 같은 부분 때문에 이게 1공장에서 이제 5만 리터 생산하는데 5만 리터 추가로 증설한다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동물 세포 배양 공정이랑 정제 공정 설비 쪽을 이제 갖추면서 여기가 램시마 생산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램시마를 생산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게 확장을 해서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산 공정이랑 이 기존에 있던 설비 공정이랑 그 증설되는 설비 공정 그리고 기존의 생산 공정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이제 밸리데이션 작업까지 하면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 공장이 일부가 중단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일부 중단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하시면은 나 괜찮아요. 양호해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충분히 이제 월등한 실적을 거뒀고 4분기 쪽도 예상 실적은 양호합니다. 근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미국에서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9월까지 해가지고 처방 기준으로 20.4%까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램시마 기존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화이자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보험 진입에 좀 애를 먹으면서 이제 조금 점유율 확대에 좀 애를 먹고 그리고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워낙 또 보수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었는데 램시마도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등재된 다음에 지금 10%를 넘어가고 있죠. 올해 말까지 램시마는 한 13에서 15%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일단 10% 넘어간 것만 해도 고무적이에요. 기존에는 뭐 바닥권이었는데 미국 시장 진출은 뭐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한 13% 이상 정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고 트룩시마는 지금 20.4%로 아주 뭐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려감을 낳는 게 화이자의 이제 룩시엔스가 14.1%로 굉장히 뭐 약진을 보이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트룩시마 괜찮겠느냐라고 우려감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이제 트룩시마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선호의약품 등재되면서 뭐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낳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보험 진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상쇄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 성장 동력은 트룩시마였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램시마 SC, 램시마는 이제 정맥 주사 제형이고 누워서 우리가 뭐 2시간 이상 받아야 되잖아요.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 램시마 SC 같은 피하 주사 제형으로 주사기로 이렇게 한 10초면 놓잖아요. 금방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는 작업이다. 근데 이게 SC 제형으로 만드는 게 이제 원래 이제 레미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이제 실패한 기술인데 셀트리온이 해냈다라고, 이 어려운 기술을 셀트리온이 해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임상 1, 2상 뭐 제외하고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뭐 잘 완료가 되면은 미국 시장도 진출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뭐 충분히 지금 뭐 잘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9월 중순부터는 이제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9월 중순부터 해서 뭐 4분기까지 해서 뭐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까지도 뭐 들어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춤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이렇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뭐 램시마 같은 경우는 뭐 오리지널 약품보다 더 판매가 잘 되고 있죠. 램시마 57%, 트룩시마 40% 유럽에서, 그리고 허주마는 19%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허주마가 점유율이 39%까지 뭐 약진을 보이면서 1년 만에 39%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약진을 보이면서 지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눌려있던 게, 제가 기존에 칼럼에도 올려드렸었는데 JP모건 제 칼럼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JP모건에서 악성 리포트가 나왔다.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땐 다 사실이다. 사실인데 그 사실적인 부분이 지금이 아니고 이미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018년 하반기부터 해서 1년 넘게 이미 다 반영이 됐다. 셀트리온 주가에. 제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 당분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 2020년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 트룩시마 진출과 유럽의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제2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성장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 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견제, 약가이나 등 견제가 시작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육성을 한다. 좀 전에도 트룩시마 견제하는 게 화이자의 이제 룩시엔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뭐 여러 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경쟁이 된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뭐다? 퍼스트 무버다.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선점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미국처럼 저렇게 좀 폐쇄적으로 거의 뭐 세국정책 형식으로 해서 이제 뭐 사보험 진입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도 급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린 게 램시마는 화이자가 유통을 했는데 당연히 화이자가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해주겠지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램시마 아니어도 이미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안 사? 그럼 다른 거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램시마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트룩시마는 테바. 테바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좀 기울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뭔가 활력이 필요한데 트룩시마랑 호주마는 이제 테바에서 유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존에 유통망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테바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말씀드렸던 대로 테바에서는 뭐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 선점 효과 같은 경우도 느리고 있고 해서 트룩시마가 지금 뭐 잘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라고 하면은 실적이 된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려도 돼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3,781억인데 지금 한 두 분기만 합산해도 되죠. 이 정도는 거의 1분기랑 이제 3분기 정도만 합산해도 거의 이 정도 나오고 2분기는 보너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거의 뭐 1,800억 가까이, 1,700억 이상, 1,800억 가까이 현재만 해도 영업이익이 이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분기 거는 또 보너스가 되죠. 그래서 작년에 2배 되는 거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의 2배 뭐 정도는 뭐 어렵지 않아 보이고 이 정도로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2020년은 실적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기본이다. 기본을 갖춰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실적만 해도 30만 원 아래에 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기술력을 계속 더해갈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이번에 투여하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치료제들 에이즈 치료제도 투여하고 뭐 다 투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코로나 말고 다음번 전염병이 돌 때도 이번에 치료제를 개발해 놓으면은 이게 다음번 치료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게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기업에서. 기업은 여러분들도 회사에 다니시거나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하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도 노하우가 중요하죠. 경험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이 노하우가 쌓이는 거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뭐 치료 기간도 단축되고 충분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더 커질 수 있는 지금도 뭐 잘 뻗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5만 원 구간 요 구간에서 저항을 하면 차례 받고 있는데 돌파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줄였다가 좀 쉬는 구간에서 재매수하면 되시고 나는 뭐 나는 그런 거 귀찮소 하는 분들은 이미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죠. 제가 이 셀트리온 칼럼 올려드린 게 이게 22일이에요. 요 날이에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최저점 구간에서 올려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내려와서 그래. 25만 원 아래로 내려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기존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해서 뭐 칼럼 기준으로 해도 큰 상승을 보였는데 뭐 많이 올라왔다 뭐 이것보다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단기 급등을 했으니까 이 위쪽에서 35만 원 안착이 못 되면 한 차례 조금 줄였다가 뭐 절반이라도 매도했다 보시는 게 낫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 좋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스케어나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치료제나 이제 항원 키트 같은 경우 이제 진출한 것보다 3사 합병 이슈가 있다. 3사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에 있는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뭐 밸류 추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뭐 좋은 모습 보였죠. 그런 것처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도 코스닥에 있어서 좀 눌려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코스닥이라고 눌려 있을 이유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관습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나스닥이라고 눌려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이제 코스닥이라고 눌려 있는 건데 뭐 안 좋은 관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그 정도까지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그 정도로
좀 정상적으로 평가를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눌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얘는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여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게 그래도 코스닥 시총 2위에 있는 종목인데 이게 정상적인 종목들은 이 정도 규모가 되면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추세적으로. 이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 N자형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인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상승한 다음에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횡보. 이렇게 횡보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가 이번에 좀 길었죠. 워낙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뭐 14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이 대형주가 올라왔으니 당연히 쉬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횡보가 좀 길었는데 반년 조금 안 되는 횡보 기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 14만 원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략은 저희는 뭐 기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을 공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원래 목표치는 이제 14만 원을 잡고 들어갔는데 14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2만 원 단위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6만 원, 이제 18만 원 이렇게 1차 14만 원, 2차는 16만 원, 3차 1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6만 원만 넘어가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련 없이 그냥 정리하셔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큰 수익을 얻었다.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을 그냥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조금 나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기존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60% 이상은 다 나셨을 테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16만 원 이탈하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나는 이 악물고 버텨보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16만 원보다 17만 원 이탈하면은 17만 원 뭐 얼마 안 되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17만 원 이탈하면은 매도하겠다라는 개념 혹은 두 개를 결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17만 원 이탈하면 절반, 16만 원 이탈하면은 절반을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유해서 다음 1차 목표는 18만 원, 2차 목표 20만 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가 아니에요. 보유하신 분들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이거 전략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부터는 이 전략 매도를 한 번에 다 하기 그렇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해서 3번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은. 얼마를 가든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매도 의견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린 것 뿐이고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 셀트리온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갈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쉬었다 가겠죠. 쉬었다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듯이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만 2천 원 요 구간만 돌파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11만 2천 원 유지 시 그냥 보유하면 되고 그 다음에 12만 2천 원 구간 가면은 여기서 뭐 일부 줄이고 그 다음 13만 2천 원 가면 또 일부 줄이고 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응 방법은 11만 2천 원 유지 시 보유 여기 이탈하면은 정리. 여기 이탈하면 그냥 전량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위로 올라간다. 뭐 12만 2천 원에서 절반 혹은 3분의 1, 그 다음 13만 2천 원에서 절반 혹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만원 단위로 해서 뭐 수익 실현을 하시면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관련해 가지고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거를 뭐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 바이오톡 스택은 그냥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11.18% 2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관심을 갖게 된 기업이고 그래서 제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라리 대정화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뭐 핑계거리는 되죠. 셀트리온의 이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이제 여러분들께 뭐 설명드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 4만 원 구간 돌파해서 좀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좀 나은 거고
저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뭐 테마성으로 해서 들어갈 거면은 그냥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하거나 헬스케어를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도 보시고 마감까지 보면서 셀트리온이 35만 원을 안착하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만 원 안착을 못 한다라고 하면은 뭐 3분의 1이 됐던 절반이 됐던 전량이 됐던 일단 셀트리온을 조금 줄이면서 조정 구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35만 원을 넘어서 안착하면 그때 재매수를 하거나 하는 게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항 구간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 한다면 이렇게 쪼르륵 밀려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격도 벌어지고 하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35만 원 여기서 쉬는데 35만 원 아래서 쉴 거냐? 35만 원 넘어가서 위에서 실 거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말씀드렸죠. 하이닉스의 지금 조금 더 현재 위치는 비슷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 원 돌파 이게 셀트리온의 35만 원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넘어갈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하이닉스 10만 원 위쪽에서 쉴 것이냐 아래쪽에서 쉴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쉬고 있죠. 그래서 뭐이 정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5만 원을 돌파 못하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 조금 일부는 줄여놓고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종가 기준 35만 원 넘어서 위쪽에서 이렇게 쉰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필요 없어요. 그럼 3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을 35만 원 종가 기준으로 안착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중에도 자신 없다 싶으면 일부 분할 매도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이 이격 벌어진 요 구간에서 조금 이격이 좀 좁혀질 때까지는 약간의 이제 휴식 구간은 취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느냐, 한 번 더 치고 갔다가 쉬면서 위쪽에서 휴식을 취하느냐 차이다.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슈는 남아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돼서 긴급 사용 승인 받는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고요. 내년까지 해서.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지금 예상치 나온 것보다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리스크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감안해서 나와 있는 예상 컨센서스인데 이게 만약에 트룩시마가 약진을 보이면서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램시마이스C가 유럽에 출시되면서 이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잘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로 치면은 말씀드렸지 일공장 이제 일부 중단돼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좀 약간의 리스크. 코로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4분기 실적이 3분기랑 이렇게 비슷하게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거지 4분기에 원래대로라면 이 코로나19 정도만 아니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확산돼서 이제 사람들이 공포감이 안 나오거나 그런 것만 아니면은 4분기 실적도 원래 3분기보다 더 늘어나야지 좀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꾸준히 실적은 더 늘어나는 셀트리온은 항상 말씀드리면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경쟁업체들도 원가 경쟁이 안 된다 싶으면은 도망 나오고 빠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시장 지위를 점유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JP모건에서 나왔던 사실적인 리포트가 약가인하부터 시작해서 경쟁사들 얘기 나왔던 부분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경쟁자들이 원가 경쟁이 안 돼서 조금 이제 빠지거나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존에 있던 시장 지위를 누리던 셀트리온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부장 반도체 관련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따뜻한 연말 연초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편안하게 보시고요. 연말 연초에 따뜻하게 보내면서 항상 저희 롤러센TV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저희 원래 기본 영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때 올라오는 시황 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이제 그 눌림 기관의 매도세가 해소되면은 종목들이랑 섹터들이랑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뭐 약속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알람 설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라온 영상을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